안녕하세요. 한 집안의 맏며느리로 살아온 60대 여자입니다. 솔직히 제 사연엔 다른 사연들처럼 가슴 벅차게 하는 감동이나 속 시원한 사이다, 권선징악 같은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담겨 있긴 하지만 어디서나 있을 법한 평범한 저희 가족과 시댁 이야기가 제 사연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재미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저와 같은 이곳의 애청자분들이면 공감해 주실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도 한 번쯤은 이곳에 사연으로 보내 많은 분과 소통하고 싶다는 작은 바람을요. 저는 그런 바람 하나로 용기를 내어 저희 가족과 시댁 식구들, 특히 동서와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한번 사연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부디 친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집에 장녀로 태어난 전 많은 맏아들이 그랬듯 고등학교 졸업 후엔 취업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면서요. 그렇게 일을 하던 전 나이 25에 저보다 2살 많던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했죠. 남편은 진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무뚝뚝하지만 저희 친정에도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과 성격이 비슷했던 시동생도, 시장에서 함께 방앗간을 운영하시던 시부모님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차렸었기에 저는 그런 시댁에 자주 찾아가며 잘하려고 노력했죠. 반가워, 동서. 우리 앞으로 진짜 잘 지내보자. 시동생은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결혼했습니다. 동선 꽃집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양친이 안 계셨어요. 동서의 어머니는 동서를 낳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 동서의 아버진 동서를 혼자 키우다 동서가 21살 때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족이 없는 동서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동서와 잘 지내며 언니처럼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더라고요. 동선 시부모님과는 잘 대화하다가도 제가 대화에 끼려 하면 꼭 다른 주제로 돌리거나 아예 입을 다물었거든요. 또 저에게 말할 때만 좀 퉁명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엔 참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전 어느 날 동서를 따로 불러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동서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난 잘 모르겠는데 날 대하는 동서 태도가 좀 불편해서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인데 서운한 거 있으면 좋게 풀고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런 거 없는데요? 왜 생사람 잡으세요? 없긴. 동서 태도가 나한테만 이상하잖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좋게 물어보고 있는데 끝까지 뾰로통하게 굴 거야? 나 지금 손윗사람으로서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참, 같은 며느리끼리 손윗사람은? 최대한 좋게 말했건만 동선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대더군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례하지 싶어 저는 차가운 말투로 화를 냈어요. 내가 서열놀이 하자는 건 아니지만 서로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겠어? 내가 동서한테 무례하게 군 것도 아닌데 동서는 왜 이렇게 나한테 무례해? 나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야. 이 문제 어른들 앞에서까지 짚고 넘어가기 전에 왜 그런 건지 말하고 태도 똑바로 하지 못해? 항상 웃던 제가 무섭게 정색하니 동선 당황했나 봅니다. 동선 여전히 뚱한 표정을 짓곤 있었지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더라고요. 저, 전 드디어 저한테도 가족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시집 와서 보니까 다들 형님만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맨날 형님 보고 다 배우라고 하고 제 남편도 형님 칭찬만 하고 우린 같은 며느리인데 전 벌써부터 만년 2등일 것 같은 느낌이라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형님도 절 굴러들어온 돌 취급하면서 우위 선점하려는 것 같아서 더 기분 나빴고요. 뭐? 아니 다들 동서도 좋아하고 예뻐하는 거 알잖아. 나야 동서보다 같이 한 세월이 기니까 다들 친숙해서 그런 거고 동서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융화되겠지.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어. 그리고 내가 시댁에 잘한 일이 동서한테 무례한 대접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는 생각 못 하겠거든? 마음은 알겠지만 서로 지킬 건 지켜야지. 나도 최대한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께 더 예쁨 받을 수 있도록 힘써줄 테니까 동서도 앞으로 나에 대한 존중 잊지 마. 알았어? 나 동서 또 이러면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동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입은 대빨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반부터 동서는 너무 황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화가 나긴 했지만 이후로도 동서가 막 싫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짠하기도 하고 귀엽다고도 생각했죠. 좀 애 같긴 하지만 가족들, 특히 시부모님께 예쁨 받고 싶었으니 그런 질투가 났을 테고 그걸 또 조금 화냈다고 고지고대로 말하는 게 뿌리까지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 뒤 전 일부러 동설 가족들 앞에서 더 칭찬해줬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깎은 사과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깎은 건 비교도 안 되겠어요. 아유, 동서는 어쩜 이렇게 손이 야무져? 아버님, 미역국 맛있으시죠? 그거 동서가 끓인 거예요. 서방님은 좋으시겠네요. 아내가 이렇게 손맛이 좋아서요. 여보, 나도 더 분발할게. 동서가 제게 했던 태도야 좀 기분 나빴지만 제가 좀 참고 동서를 챙기는 게 집안의 평화를 위한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 말에 가족들도 맞장구를 치며 동서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동서는 내심 좋아했고 한 번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형님, 이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절 더 예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네. 나 너무 질투나는데? 이렇게 기분을 맞춰주니 동서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후로도 동서는 애처럼 절 은근히 견제하고 샘내는 모습을 간혹 보이긴 했지만 동서에게 다가가려 노력한 제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줬어요. 한편 동서와 전 동서가 결혼한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습니다. 제가 동서보다 2달 정도 빨랐죠. 그렇게 우린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걸음마도 빨리 시작했던 우리 아들과 달리 조카는 발달 속도가 좀 느리더라고요. 또 조카는 어릴 때부터 몸까지 약했어요. 어린애치고 잔병 치레가 별로 없었던 저희 아들에 비해 조카는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했었죠. 전 아들이 3살 때 딸도 낳았는데요. 동서는 그런 제게 푸념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진국이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형님은 도영이가 쑥쑥 잘 커주니까 둘째 낳을 여유도 있으시네요. 형님, 저 이건 절대 빈정거리는 거 아니고요. 진심으로 형님이 부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딸 낳으신 거 축하드려요. 그 깨발랄하던 사람이 조카를 낳고 점점 처져가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조카가 점점 다른 애들처럼 평범해졌다는 거예요. 한 4살이 넘어가면서부턴 조카는 병원 신세도 잘 지지 않고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말도 곧잘하고 커가면서 한글도 뚝딱 댔죠. 심지어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턴 공부에 두각도 나타내더라고요. 조카가 어릴 적에 남달랐던 건 다 액땜이었나 싶었어요. 그러자 동서는 완전히 의기양양해지며 시댁에서 볼 때마다 그렇게 조카 자랑을 해대더군요. 우리 아들 이번에 학교에서 반장 됐어요. 애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니까 선생님도 친구들도 좋게 봐준 거죠.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잘났을까요? 제가 원래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았거든요. 집만 안 어려웠어도 대학 문턱도 쉽게 밟았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런 절 닮았나 봐요. 속상해하는 모습보단 그런 모습이 훨씬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자꾸 저희 아들을 조카와 비교했다는 거예요. 형님, 어릴 땐 도영이가 우리 진국이보다 뭐든 앞서는 것 같았는데 클수록 전세 역전되는 것 같지 않아요?
도형이 공부 별로 못한다면서요? 그러게. 우리 진국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줘서 나도 너무 좋네. 그래도 우리 아들은 공부 못해도 체육은 잘해. 치, 요새 체육 잘해서 어디다 써요. 공부가 최고지.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 못한다고 난 우리 아들 못나게 여기진 않아. 그러니까 동서도 은근슬쩍 우리 아들이랑 진국이 비교하지 말아줄래? 애들이 들으면 괜히 서로 사이만 상하겠어. 아무래도 동서는 어릴 적 자꾸 비교됐었던 저희 아들보다 조카를 우위에 두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동서를 좋게 타일렀어요. 하지만 애들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서 성적 격차가 더 벌어지자 동서의 콧대는 거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죠. 이러다 우리 아들 나중에 대통령이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요. 그렇게 예쁘다 예쁘다 했던 큰 며느리보다 작은 며느리인 제가 자식은 더 잘 키웠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진국이한테 이런 좋은 머리 물려준 것도 저고 계속 뒤 졸졸 쫓아다니면서 진국이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 것도 저잖아요. 이 작은 며느리가 최고죠? 작은 애 넣어도 큰 애도 똑같이 좋은 며느리고 자식도 잘 키웠지. 애가 공부에 뜻이 없다고 자식 잘못 키운 부모 취급을 하면 되겠니? 작은 애 네가 열심히 한 건 알겠다만 자꾸 애들끼리 비교하지 말거라. 그건 좋지 않은 일이야. 시부모님은 자꾸 저희 아들을 들먹이는 동서에게 칭찬할 땐 칭찬도 하고 주의도 주의대로 주셨습니다. 저도 다른 걸 떠나서 자꾸 우리 아들을 슬쩍 까내리던 동서에게 한 번은 확실히 말해줬어요. 동서, 동서가 나 이기고 싶은 마음을 애들한테까지 투영하는 건 자중해. 동서랑 나만의 일일 땐 그냥 웃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애들 문제는 달라. 진국이 공부 잘하고 착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못난 애는 아니야. 진국이 자랑할 거면 자랑만 하고 자꾸 그 비교 대상에 우리 아들 끼워 넣는 일은 그만둬. 애들 사이도 안 좋아질 뿐더러 부모로서 나 정말 기분 나빠. 동선 아무 말 못하고 평소처럼 입만 삐죽대더군요. 그래도 그렇게 따끔하게 말하니 한동안 잠잠해지긴 했었어요. 이렇게 동서가 분란을 만드는 일도 문제였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선 자기 자신도 인정할 만큼 꽃집도 적고 조카 뒷바라지에만 목을 매는 극성 엄마가 됐었어요. 무조건 공부, 공부만 노래를 부르면서요. 동서가 그렇게 조카 뒷바라지에 열심인 것도 조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맞았지만 문제는 조카가 커갈수록 공부의 뜻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동서는 항상 입버릇처럼 우리 진국인 의대 아니면 안 보낼 거예요. 다른 좋은 길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새 의대를 최고로 쳐주잖아요. 하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생각하는 미래는 전혀 달랐어요. 어머니, 저는 의대 가기 싫어요. 전 사진작가 되고 싶어요.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조카는 항상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었어요. 자기 용돈을 모으고 모아 샀던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니며 가족들 사진도 찍어주곤 했었죠. 하지만 동서는 그런 조카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했어요. 사진 같은 건 다 성공한 뒤에 취미로 해도 되잖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여보, 애가 하고 싶다는 걸 시켜줘야지. 애 인생 당신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애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들어. 그것도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애 민망하게. 가족들 앞에서든 아니든 아닌 건 아닌 거야. 당신이랑 나랑 둘 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자식한테까지 예전에 우리가 걸었던 가난한 길을 걷게 하고 싶어? 착한 척 하다간 자식 인생만 망치는 거야. 누구 뭐 나쁜 부모 되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시동생은 조카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 했지만 동서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동서가 가족들 보는 앞에서 조카의 카메라를 부숴버리기까지 했었어요. 조카는 동서가 박살낸 카메라를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며 시부모님도
시동생과 제 남편도 동서에게 뭐라고 했지만 동서는 완전히 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저도 조카가 너무 가여워 한마디 했었어요. 동서, 자식 교육에 왈가왈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 참았는데 이거 너무하잖아. 동서가 강압적으로 나가도 애가 착해서 다 따라주고 있는 거지만 애 인생인데 어느 정도 애 말에 귀는 기울여줘야지. 이렇게 카메라까지 부술 필요가 있어? 형님이 그렇게 무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도영이도 세진이도 공부를 저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말 다 했어, 동서? 내가 분명히 우리 아들 얘기 들먹이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애를 무조건 잡는다고 애들이 잘 크는 게 아니야. 공부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국이 마음이라고. 제 아들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도영이 얘기하는 거 싫으면 형님도 제 자식 교육에 참견하지 마세요. 다들 두고 보세요. 결국엔 제 방식이 옳았다는 거에 다들 동의할 테니까. 하지만 조카에 대한 동서의 집착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동생은 저 사람을 누가 말리겠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이후 다른 반이긴 해도 같은 학교를 다니던 아들에게 물어보면 조카는 항상 울 것 같은 표정으로 학교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도 동서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조카는 정말 의대에 합격하더군요. 착한 조카는 하기 싫었어도 꾸역꾸역 동서의 말을 다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반면 그로부터 2년 뒤 저희 딸은 그래도 인서울권의 대학에 턱걸이로 붙었지만 딸보다 훨씬 공부에 뜻이 없던 저희 아들은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대학을 안 가겠다고? 너 정말 후회 안 하겠어? 저도 남편도 부모이니 아들이 대학에 가길 바란 건 어쩔 수 없었는데 아무리 공부해라 잔소리를 해도 아들은 공부에 영 정을 붙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우리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솔직히 저 공부 별로 잘하지 못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아무 대학이나 가서 등록금만 날리기보단 스스로 돈 벌면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찾아가고 싶어요. 저 인생 한심하게 살지 않고 두 분이 대견해 하실 수 있도록 똑바로 그리고 열심히 살게요. 그러니까 이 아들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남편과 저는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장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의 결정을 조카의 의대 합격 축하를 위해 시댁에 다 같이 모였던 날 기분 나쁘게도 동서가 무시하더군요. 그날 동서는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오랜만에 얼큰하게 술에 취했었습니다. 다들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맞을 거라고 했죠? 우리 아들 엄마 실망시키지 않아줘서 너무 고마워.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힘든 입시가 끝나선지 조카의 얼굴도 조금은 밝아진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 조카와 동서 두 사람의 고생이 끝난 걸 축하해줬죠.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저희 아들에게 묻더군요. 우리 도영이 작은 엄마가 우리 진국이만 신경 쓰느라 도영이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지도 못했네. 도영인 대학 합격 발표는 안 돼 있어? 조카 외엔 관심도 없었던 동선 아직 저희 아들이 아예 대학을 포기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은 뒤통수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아무데도 원서 안 넣었어요. 조만간 군대 갔다가 제대하면 바로 일하려고요. 공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요. 뭐? 대학을 포기했어? 요즘 시대에 대학 안 가면 어떻게 성공하니? 꼭 대학이 정답은 아니니까 견문 넓히면서 천천히 미래를 계획해 보려고요. 아휴, 그래. 하긴 넌 우리 진국이랑은 다르게 네 엄마 닮아서 머리가 나쁘지? 이래서 사람은 유전자가 중요하다니까. 그래, 어차피 안 될 거. 대학은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망언이란 말입니까? 술 기운이 돈 동서는 평소보다 더 생각 없이 막말을 내뱉었던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는 동서의 손에서 술잔을 탁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제 입에 털어넣은 뒤 소리쳤어요. 내가 평소에 너무 좋게만 말하니까 아주 우스워 보였나 보지? 동서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렇게 머리 나쁜 편은 아니었어. 날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서 감히 사람 유전자를 노네? 그리고 우리 아들, 비록 공부머리는 없어도 애가 머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 우리 애가 얼마나 똑부러지는데 당장 내 아들한테 함부로 말한 거 사과해. 나한테도 내 아들한테도. 아니 형님, 무슨 어른이 애한테 사과를 해요? 어른도 어른 나름이지. 어쩜 그 나이가 돼서 사람이 이렇게 철이 없어? 자기 인생의 가치는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야. 남하고 비교하고 누구한테 인정받고가 아니라. 난 더 이상 동서가 자기 만족하자고 나도 우리 아들도 무시하는 거 더는 못 들어줘. 그러니까 당장 사과해. 두 번 다시 내 얼굴 못 보고 싶지 않으면. 그날은 저도 쌓인 감정이 폭발했던 것 같았습니다. 평소 점잖던 남편도 시동생도 그날은 동서를 크게 나무랐어요. 재수 씨, 오늘은 저도 못 참아드리겠네요. 앞으로 애들 앞에서 애들 비교하는 일도 그만하시고 제 아내한테도 제대로 사과해 주세요. 그동안 제 아내가 많이 참아드린 거 재수 씨도 잘 아시죠? 내가 못 살아 당신. 애 의대 보냈으면 그것만 자랑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꼬아서 이런 불상사를 만들어? 당신 형수님 이겨먹고 싶어하는 그거 집착이야. 당신이 형수님보다 잘나지면 우리 아들이 도영이보다 잘나지면 그게 뭐 대단한 행복이라도 될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당신이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속으론 당신을 더 무시하는 거야.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도 얼른 사과 안 드려? 도영이한테도 사과해. 그런 두 사람에 이어 시부모님도 동설 나무라셨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도 참 똑부러지는 말을 하더군요. 작은 어머니, 작은 어머니가 아무리 저랑 진국일 비교하셔도 전 제 자신이 멋지고 좋아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절 잘 키워주셨거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은 더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어머니가 저보다 어른이라도 부모를 욕하는 말을 계속 참고 들을 수 있는 자식은 없는 법이에요. 저희 딸은 그런 아들의 옆에서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조금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궁지에 몰린 동서는 결국 빨개진 얼굴로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오늘 너무 술이 과했나 봐요. 그냥 전 오늘은 좀 잘난 척하고 싶었던 건데 그렇다고 형님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도영아, 작은 엄마가 미안해. 꼭 화를 내면 저렇게 사과할 거면서 사람이 왜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애들도 보고 있으니 저는 그쯤하고 동서의 사과를 받아줬어요. 아들도 괜찮아요, 작은 어머니 하고 대답하자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됐죠. 그 후 한동안 동서는 제 눈치를 봤지만 그래도 우린 서서히 다시 본래의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카는 열심히 의대에 다녔고 저희 아들은 제대한 뒤 곧장 이런저런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과 조카가 24살 때 아주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동선 저희 식당에 눈물바람으로 찾아왔더군요. 당시 저는 은퇴한 남편과 작은 식당을 차려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야? 형님, 저 어떻게 해요? 글쎄 우리 친구기가요. 저 몰래 학교를 자퇴했대요. 그 어렵게 들어간 의대를요. 뭐? 의대를 자퇴해? 네. 진짜 걔가 제정신이래요? 물론 그동안 계속 힘들다. 그쪽 길이 적성에 안 맞는다. 저한테 얘기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제가 어떻게 보낸 의대인데 그걸 이렇게 그만둬요.
이건 완전히 절 배신하는 행동이라고요. 동서의 말에 저도 남편도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씩 시댁에서 조카를 마주칠 때면 항상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생각해보면 의대에 간 뒤 조카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더라고요. 조카는 제가 괜찮냐고 물어볼 때마다 학교 공부량이 워낙 많아서요 하고 씁쓸한 표정을 지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줄로만 알았었는데 조카는 아예 계속 의대 공부를 힘겨워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동서를 우선 진정시켰어요. 너무 놀라고 속상했겠다, 동서. 근데 이미 애가 자퇴서까지 냈다며. 그럼 진국이도 한계 달했었다는 건데 애한테 너무 화내지 마.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의대 공부 자기만 힘들대요? 그럼 의사 되는 길이 힘들지. 무슨 꽃길이라도 걸을 줄 알았대요? 어떻게 그 몇 년을 못 참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냐고요. 그래서 진국이는 뭐래? 무슨 계획으로 그런 거래? 몰라요. 우선은 그냥 도망치고 싶었대요. 너무 힘들어서요. 저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집 나가버리라고 했어요.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자식은 필요 없다고요. 그 와중에 애 아빠는 애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냐면서 애를 감싸는데 제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저조차고 애를 의대 보냈겠어요? 안 그래요, 형님? 그 마음이 알지. 그래도 동서, 이미 애는 어느 정도 키워놓은 뒤엔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같아. 애도 생각 있는 하나의 인격체인데 어떻게 부모 뜻에 맞춰서만 살아가겠어. 진국이 그동안 하기 싫어하던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의대도 갔었잖아. 그럼 진국이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자. 어? 부모면 애를 때로 믿어줄 줄도 알아야지. 동서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조카도 너무 가여웠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몇 년 안 남은 그 의대를 자퇴까지 했나 싶어서요. 저는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열심히 동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끝내 조카를 집에서 쫓아내버렸더라고요. 좋은 말 할 때 어떻게든 학교 가서 자퇴 물으라고 애한테 몇 번이나 말했었어요. 근데 곧 죽어도 싫다더라고요. 그동안 자긴 제 뜻에 맞춰서만 기계처럼 살았으니까 앞으로 뭘 하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네요. 애 아빠도 애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저만 나쁜 사람 만들고요. 그래서 그냥 애한테 난 앞으로 네 엄마 안 할 거니까 멋대로 살 거면 진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말 않고 짐 싸서 정말 나가버리더라고요. 형님, 자식 키워봐야 이렇게 하나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시동생은 조카에게 월세집 구할 보증금을 도와줬나 보더군요. 그 후 조카는 정말 자기 엄마와는 연락도 않고 시동생하고만 연락을 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동서를 피해 한 번씩 만나러 가면서요. 가족들 모두 근심이 말이 아니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아들과는 여전히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던 조카가 저희 집엔 한 번씩 놀러를 왔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조카가 걱정되니 한 번씩 집에 좀 데려오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조카를 불러 밥도 해먹이고 반찬도 왕창 싸서 보내곤 했어요. 그래, 혼자 지내긴 어때? 그냥 큰엄마네 집 들어와서 살라니까. 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아무런 강요도 안 당하고 자유롭게 사니까 정말 이제야 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전 혼자 지내도 괜찮아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뛰쳐나온 건데 큰어머니 큰아버지 신세 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 남편도 그런 조카를 볼 때마다 생활에 보탰으라며 용돈을 두둑이 주곤 했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좋았던 조카는 직장을 구해 자기 밥벌이는 하면서 살아갔어요. 한 의류 쇼핑몰에 취업해 직장 생활하던 저희 아들과도 곧잘 만나면서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나이 27에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투자해 한 인터넷 쇼핑몰을 차리더군요. 제가 이런저런 일 다 해봤잖아요. 근데 옷종 일이 저랑 적성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 당당히 성공해 보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 공부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던 녀석이 자기 사업을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의 모습에 동생인 저희 딸도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이후 걱정했지만 아들은 한 번씩 난항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사업을 키워가더군요. 그리고 조카 또한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며 자기 삶을 살아나갔지만 여전히 동서와의 관계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동서, 언제까지 진국이 안 보고 살 거야?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렇게 영 끊고 살면 진국이만 속상해? 동서 속도 지금 문드러져 가고 있잖아. 내가 가끔 진국이 보면 걘 동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 어차피 자식하고 부모 싸움에선 부모가 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먼저 애한테 손 내밀어줘. 어? 싫어요. 형님도 아시죠? 제가 제 인생 다 포기해가면서 걔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요. 자식이라곤 딱 하나뿐인 그 애, 전 정말 제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키웠어요. 근데 절 그렇게 배신하고 자기 앞길을 꽈요? 애 아빠한테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고 있는 모양이던데 의대 포기 안 했으면 고작 그 월급 받고 살고 있겠어요, 걔가? 전 아직도 걔한테 너무 서운하다고요. 동서가 여전히 조카에 대한 원망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더군요. 시동생도 저도 저희 남편도 시부모님까지도 동서를 설득하고 때론 나무라기도 했지만 동서는 요지부동이었죠. 에휴, 작은 애랑 친구기가 정말 걱정이구나. 작은 애가 좀 애 같은 면이 있긴 하지만 물욕이 있거나 한 애는 아니지 않니? 만약 그 애가 나중에 의사 된 진국이 덕볼 생각하다 실망한 거라면 우리도 작은 애를 무작정 혼만 냈을 거다. 하지만 큰애 너도 알잖니. 그 앤 진심으로 자기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하지만 욕심이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게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해. 가족으로 산 세월이 오래였으니 우리 모두 동서 행동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했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들이 쇼핑몰을 차린 지 8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은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맥주를 한 잔 마셨었어요. 당시 아들의 쇼핑몰은 초대박이 난 상태였거든요. 직원도 무려 15명이나 둘 정도로 바닥부터 시작한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돼 있었습니다. 얘가 뭐가 되려나 걱정했던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죠. 당시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자기 동생에게 가끔 용돈도 주고 저희에게도 잘하며 아들은 든든한 장남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은 그날로부터 몇 달 전쯤엔 조카에게 일자리 제안도 해줬더라고요. 진국이요? 저희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들 사진 찍어주는 사진작가로 일하기로 했어요. 뭐? 진국이가? 네, 걔가 회사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저한테 맨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사진 찍는 일 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이번에 마침 새로 사진작가를 구하고 있어서 진국이한테 제가 제안했어요. 처음이라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준다고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진작가로 일해보고 싶다면 같이 일하자고요. 그러니까 진국이가 너무 좋다면서 당장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카는 저희 아들의 회사에서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일하게 된 겁니다. 또 아들은 마침 최근에 아는 인맥이 생겼다면서 조카에게 꽤 유명한 사진작가도 소개시켜줬다네요. 사진을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해 준 거죠. 그리고 아들은 조카의 소속은 아들의 회사지만 다른 사진 일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처럼 일하라고까지 해줬다더라고요. 게다가 조카에게 들어보니 아들은 초보인 조카에게 연봉도 꽤 높게 챙겨줬다고 해요. 자기 사촌도 잘 챙길 줄 아는 듬직한 아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일하게 된 두 아이는 전보다 더 자주 붙어 다녔고, 조칸 저희 집에도 더 자주 놀러 오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울적해 보이던 조카가 술 기운 때문인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얼마 전에 출장으로 가족 사진 찍는 일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부터 자꾸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집에 찾아갈 용기가 안 나요. 아버지께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직도 저한테 많이 화나셨다면서요. 그럼 제가 가도 바로 내쫓아 버리실 거 뻔하니까요. 어머니는 언제쯤 저한테 화가 풀리실까요? 네 어머니가 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 그 마음이 너무 깊어서 원망도 컸던 것 같다만 분명 언젠간 널 이해할 거다. 자기 엄마를 그리워하는 조카의 눈물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날 이후 전 고민 끝에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좀 나서보기로 했어요. 일단 두 사람을 마주치게 해야 대화의 물꼬를 터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그냥 얼굴부터 보게 하면 분명 동성 가버릴 텐데 어떻게 마주치게 해야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나 하고요. 그리고 전 마침내 아주 좋은 생각을 떠올리게 됐어요. 아유, 정말. 여기가 어딘데 자꾸 같이 가재요, 형님. 일단 들어와 보면 알아. 저는 어느 날 아들과 미리 입을 맞춘 후 동서를 아들의 회사에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가 저희 아들의 회사에서 사진 작가로 일하고 있던 건 동서도 시동생에게 들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들의 회사에 가본 적은 없었기에 제가 자신을 데려간 곳이 저희 아들의 회사인진 몰랐던 거죠. 저는 아들에게 들은 대로 조카가 피팅 모델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던 스튜디오로 동서를 데려갔어요. 다 왔어, 동서. 쉿, 지금은 좀 조용히 해야 돼. 저기 봐봐. 대체 여기가 어디? 어? 스튜디오엔 촬영이 아직 한창이더군요. 저도 아들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촬영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진지한 아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서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그런 아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서서 촬영을 하고 있던 조카가 있었어요. 어찌나 열정적이던지 조카에게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았죠. 손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다음엔 바지가 잘 보이게 다리 좀 더 뻗어볼게요. 확실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 법이더군요. 조카는 예전 의대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죠. 사진 작가로서 일하는 조카를 처음 봤던 동선, 그런 조카의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에게 말했어요. 봐, 진국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데려와서 미안해. 근데 진국이 얼마 전엔 동서랑 화해하고 싶다고 눈물까지 보이더라. 그런 진국이 이제 그만 용서해줘. 어떻게 동서랑 진국이를 화해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진국이가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 보여주면 동서도 마음을 좀 바꿀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 마련한 거야. 진국이도 동서 여기 와 있는 거 모르고. 진국이가 제가 보고 싶다고 울었다고요? 쟤는 애가 왜 그렇게 착해 빠졌대요. 저 같았으면 끝까지 자기 인생 무시하려고 든 부모 똑같이 미워하면서 살았을 텐데. 누굴 닮았겠어? 착한 서방님이랑 맨날 말은 좀 막해도 마음은 여리고 착한 동서 닮았겠지. 동서, 동서가 진국이 잘 됐었으면 하는 마음은 아주 잘 알아. 근데 성공이 뭐 별거겠어? 자기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성공 아니겠어? 내 자식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게 좀 더 가치 있지 않아, 동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진국이 지금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잖아. 부모로서 자식의 저런 웃음은 최고의 행복이지. 안 그래? 전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동서를 진심으로 설득했습니다.
동선 제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리더군요. 그리곤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조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닦아내더라고요.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조카의 모습에 동서도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흘러 드디어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조카가 동서를 마주치기 전에 동서를 아들의 회사 바로 옆 카페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우리가 있는 곳을 문자로 알려주었죠. 아무래도 그곳엔 두 아이의 회사 사람들이 잔뜩 있다 보니 자리를 좀 옮겨야겠다 싶었거든요. 잠시 뒤 아들을 따라 카페로 들어온 조카는 앉아있던 동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어, 어머니, 어떻게 여기, 대표님, 아니, 도영아, 너 우리 어머니 오신 거 알고 나 여기 데려온 거야? 어, 사실 나랑 우리 어머니랑 계획한 일이야. 작은 어머니, 아까 너 촬영하던 모습도 다 보셨어. 우선 앉거라. 너희들 커피는 내가 미리 시켜놨어. 저는 놀란 조카를 우선 제 맞은편에 동서 옆에 앉혔습니다. 조카는 어색하게 동서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잠시 뒤 동서는 조카의 손을 천천히 잡더니 이러더군요. 엄마가 미안하다. 네? 엄마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어. 엄마 아까 너 일하는 모습 보면서 느낀 게 많아. 자기 하고 싶은 일하면 저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도 있던 애. 왜 내가 고통 속에 가둬두려 했을까 하고 말이야. 솔직히 엄만 머리 좋게 태어난 네가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잘 그리고 편하게 살길 바랬어.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고. 하지만 그게 다 내 욕심이라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마. 네가 그렇게 행복하다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그걸 더 막겠니? 정말요, 어머니? 이제 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용서를 빌어야 할 건 나였는걸. 행복해 보이는 네 모습을 보고 깨달았단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래서 그만큼 화가 났었다지만 사실 그건 그냥 내 욕심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러니 널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니? 너야말로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놀랍게도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조카에게 사과했습니다. 조카가 어릴 적 이후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한 조카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동서에게 큰 깨달음을 준 거죠. 소스라치게 놀란 조카는 자신의 엄마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하고 말고요.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은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더 이상 괴롭게 살 수는 없어서 고집을 부렸던 건데 끝내 제 마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극적인 모자상봉 그리고 화해를 이루었어요. 그토록 바랐던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아들도 따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니. 그쵸? 그러게 돌고 돌아 이렇게 화해할 거 그동안 뭐하러 그렇게 서로 상처를 줬었는지 원.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울던 두 사람은 잠시 뒤 저와 아들에게도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도영아, 우리 아들 이렇게 하고 싶은 일 하고 살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예전엔 그렇게 내가 널 서운하게 했는데 너무 부끄럽구나. 아니에요, 작은 어머니. 어머니, 저 도영이 덕에 요즘 너무 행복해요. 도영이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뒤늦게 사진 일에 뛰어들 생각 아직도 못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도영아, 항상 고마워. 그리고 큰어머니, 저랑 저희 어머니 이렇게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맞아요, 형님. 형님, 전 항상 예전부터 형님을 질투하고 잘못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항상 진심으로 위해주시고 이렇게 저희 아들하고 화해도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요, 이젠 형님께 희생 같은 것도 다 사라졌어요. 형님은 저랑 비교도 안 되게 마음 넓고
훌륭한 분인 거 이젠 잘 알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젠 날 시샘 안 해준다니 그건 좋네. 그리고 동서가 영 못된 사람이 아닌 건 알았으니까 나도 가족들도 동서한테 잘해준 거지. 동서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진국이랑 또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우리 이젠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자. 알았지? 그날은 두 사람의 고맙다는 말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기나긴 집안 불화에 마침표가 찍힌 날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화해 소식을 들은 남편과 시부모님은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기뻐하며 제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시동생이었죠. 감사해요, 형수님. 도영이도 정말 고맙다. 전 이대로 저희 가정 끝까지 행복해지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형수님. 이런 부족한 가장인 저 대신 저희 집에 행복을 가져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시댁 식구들에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조카가 시동생의 집에 다시 들어가 살게 된 후 동서와 조카는 전에 없이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동서와 시동생, 조카의 얼굴엔 방긋방긋 웃음꽃이 피어있곤 하죠. 요새 행복한가 봐, 동서. 그럼요. 우리 아들한테 그동안 못해준 아침밥, 저녁밥도 마음껏 차려주고 얼마 전에 셋이서 여행도 다녀왔어요. 형님, 우리 아들이 그때 찍어준 사진인데 한번 보실래요? 전 무슨 제가 연예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희 아들 사진작가로서의 능력이 너무 특출난 것 같아요. 동서는 그동안 자식에게 못다 준 애정 마음껏 쏟아부어줄 수 있어서 좋고, 시동생은 사이좋은 동서와 조카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좋고, 조카는 동서의 사랑을 받으며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사니 좋고,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요즘입니다. 조카는 요즘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일이 들어 아들의 회사에서 일할 때가 아니면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꿈꾸던 사진작가로서 잘해 나가고 있는 조카가 너무 대견할 따름이죠. 또한 조카는 몇 달 전엔 벌써 90세를 넘기신 시부모님의 영정사진도 직접 찍어드렸습니다. 우리 영정사진을 우리 손주가 찍어준다면 그만큼 기쁜 일도 없지. 완성된 두 분의 영정사진을 보니 이미 돌아가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생각나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바로 지난달에 계속 합가를 거절하던 시부모님의 고집을 마침내 꺾고 두 분을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두 분이 걱정돼서요. 그리고 조카의 손으로 그 사진을 찍기까지 거쳐온 지난 시간이 떠올라 사진을 볼 때면 가끔은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해요. 저는 어렵게 찾게 된 우리 시댁의 행복이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겐 앞으로도 계속 희로애락이 담긴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게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도 우린 가족끼리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며 현명하게 세월을 쌓아 나갈 생각이에요. 이런 저희만큼 여러분도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자주 챙겨 듣는 이 사연 튜브에서 다른 분들의 인생 이야기도 앞으로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도 해주고 때론 위로도 해주면서 우리 모두 마음이 남아 이어져 있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자식의 인생은 항상 부모의 뜻대로 흘러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조차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타인인 자식의 인생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때론 마음에 안 들어도 믿고 응원해 주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흔들리지 않는 응원이 때론 자식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쳐볼게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